정당 방위인가 과잉 방어인가. 최근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로 만든 집주인의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판결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당 방위였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이었다는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법으로 인정되는 정당 방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보신 그 사건 말고 그 후에 또 그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한 남성이 뭐 이렇게 침입해서 좀 휘두르고 또 그 괴한에게 아마 그 정당방위겠죠. 이렇게 아마 그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실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실형 받은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괴한이 무단 침입해서 그 방어 행위로 흉기를 세 차례 휘두른 것은 결국 정당방위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났죠. 검찰의 그 주장은 실제적으로 그 괴한이 결국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해서 결국 상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피 흘리면서 쓰러진 괴한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났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이 났죠. 근데 실제적으로 괴한이 침입했을 때 그때 상대방이 흉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과연 상대가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면 상대가 완전히 제압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놀라서 살펴볼 수도 없고, 그렇죠. 확인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본인 너무 놀라서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정당방위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게 된 것이죠. 정말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변호사님이 또 다른 사건과 좀 이렇게 합해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정당방위라는 것이 그 미국의 일부 주는 무단으로 주거 침입을 했을 때 사살을 해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당방위의 범위를 과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정당방위라는 것은 이제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데 그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결국은 결정하는 것이라서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는 사적 공간을 침입했다는 그것을 더 중대한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더 요즘에 더 뚜렷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그 사생활의 영역이 보호돼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 영역을 침입하면 이 점에 대한 법익 침해에 대한 처벌을 중하게 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이 막 깜짝 놀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놀랬을 때는 자기가 방어하는 그 방어도 자기 무의식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방어가 이 정도만 방어하면 충분히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어렵죠.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너무 과잉 방어다. 이건 정말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 안 됐는데 적어도 과잉 방어라 그러면 처벌을 감경할 수 있어요. 근데 과잉 방어로도 인정 안 했어요. 그건 정당방위도 아니고 과잉 방위도 아니고 그냥 상해죄로 처벌되니까 그건 너무 일반인 상식에 비추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호사님께서 정당방위 뭐 우리는 이제 어렴풋이 알겠는데 법적인 어떤 조항이라도 할까요? 법적인 테두리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니까 정당방위란 어떤 것인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당방위란 그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행위인데 그 방어를 하는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급박한 침해에 대해서는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방어하는 행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까지만 방어를 해야지 그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방어를 한다면 그건 과잉 방어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더 많이 방어하면 아예 정당 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맨주먹으로 공격을 해왔는데 흉기를 들어서 상대를 제압했다. 그럼 공격 수단이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요건이라는 것은 현재의 급박한 침해여야 되고 네. 그리고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는 행위, 네. 적어도 방어에 그쳐야 된다. 네. 공격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방어조차도 일반인 누구나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정도, 이 상당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이런 추상적 기준이 있어요. 이 추상적 기준에 따라서 재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지를 네. 결국 판단하는 것이죠. 네. 쭉 설명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어쨌건 생명을 중시하는 예. 그것이 가장 이 핵심이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목숨에 대해서.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교회고 또 예. 목사고 그러니까 예. 혹여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들 중 교회에 대한 것은 없는가? 예. 애매했던 거 혹시 그런 이해 없으세요? 이제 교회에서의 뭐 정당방위 같은 거는 이제 교회 간에 분란이 있었을 때 그 그때 다른 또 그렇죠. 싸울 수 있고 예, 그렇죠. 그 본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네, 막고. 그 당시 서로 방어 기준이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가. 그래서 결국 그때도 정당방위면 처벌받지 않지만 정당방위가 아니면 처벌받으니까 그 기준이 애매해서 네. 가급적 방어 행위도 어떤 폭력이라든지 이런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예. 이게 승이 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보면 뒷짐지고 뭐 이렇게 밀고 막 그렇죠. 예. 또 그러면 법에 안 걸린다고 예, 그러고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럼 법에 그렇습니다. 안 걸려요? 공격하지 않는 거니까요. 손 안 댔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애매한데. 그 등치 큰 사람이 밀면은 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여자들 같은 거 뭐 그냥 밀릴 텐데. 그게 이제 상당성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익 침해에 대한 방어의 원칙, 어디까지 방어할 것인가와 네. 또 상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보호해 줘야 될 것인가. 네. 이 쌍방이 서로 양 당사자가 있으니까 네. 양 당사자의 보호에 대한 네. 기준을 어디까지 삼을지 그 균형점을 네. 어디다 둘지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아유 아무쪼록 앞으로 참 이런 것들이 많은 논란을 가질 것 같은데 예. 제가 또 이런 거 하나 여쭈면서 네. 오늘 시간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정당방위라고 하는 게 뭐 물건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폭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말 있잖아요. 예. 이 말 폭력. 예, 예. 또 그걸 또 막는다고 또 더 날카롭게 말하고 그러는 네. 거. 이런 게 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법은 적용 안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크리스찬 입장으로서는 네네. 이런 신체적인 그런 상처, 상대에게 주는 네. 그런 상처 외에 마음의 상처도 줄 수 있으니까 내 말이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네. 이걸 돌아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자기에 대한 법익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익을 보호한다고 상대에 대한 또 권리나 보호 또는 상대에 대한 안전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도 또 돌아봐야 될 때라고 보는 것이죠. 말에 대한 것에 정당방위는 있어요? 이제 말이라는 것도 폭력이 됩니다. 그 말도 상대에 대해서 큰 소리를 질렀을 때 네. 상대가 깜짝 놀라면 네네. 그러면 그게 폭행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한 게 상당성이 있으면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말에 대한 폭력은 흔한 게 아니니까 네. 말에 대한 정당방위는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